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서울 편입, 검단은 서울 편입이 되어야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검단 서울 편입 검토해 주세요. 강범석 서구청장, 검단 서울 편입 검토해 주세요. 더 이상 매립지로 고통만 주지 마세요. 그만한 대가 주세요. 아래 소각장 하나에 1000억, 500억이면 검단에는 1조 편의시설 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닐까요? 30년 동안 불이익만 줬지 무엇을 인천시가 주었나요? 소각장 하나만 운영해도 1000억 원어치 주민 편의시설 주는데 인천시는 무엇했나요? 이거는 서울시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쓰레기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결정, 지하 자동화로 건립, 머니투데이, 100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 기금 조성, 서울시의 신규 광역 자원 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이런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작은 소각장 하나 편의시설 500억 주는 인천시, 서구는 매립지 운영하는 검단에 무엇을 주었나요? 인천광역시 소각장 설치 지역의 파격 인센티브, 주민 편익시설에 최대 500억, 인천시는 광역 소각장 자원순환센터가 신설된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인천에서 발전시키지 못하고 철도, 도로, 교통 일자리 못 챙길 거면 서울 편입해 주세요. 정치적 이슈로 들이대던 총선이니 좋습니다. 시작을 해야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검단의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신동근, 김명주 같은 못난 정치인들 이제는 그만 나와야 합니다. 무엇을 했나요? 비전 제시하는 일꾼. 검단에 도움이 되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할 역량 있는 국회의원이 검단에 와야 합니다. 서울 편입 등을 추진하는 뚝심 일꾼, 서울 편입, 매립지 등 진심으로 소통하는 일꾼,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일꾼, 스마트 위드업의 대기업을 끌어와 고급 일자리를 많이 만들 지역 일꾼, 교통을 챙기는 일꾼, 9호선, 5호선, GTX 철도, 도로, 버스 행정, 출퇴근 등 이끌 국회의원, 지역개발 전문가 일꾼, 검단 개발을 최고의 역량으로 일자리, 문화, 휴식, 경제, 복지에 조화롭게 살필 진심인 일꾼, 교육문화, 예술 전문가 일꾼, 영어, 특목고, 체육시설, 청소년회관, 도서관, 예술회관, 획기적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할 지역 일꾼, 수도권 접경지역 소통 일꾼, 서울, 김포, 고양, 계양, 대장과 잘 소통하고 상생 콜라보 접경지역과 개발을 이끌 지역 일꾼, 이러한 일을 뚝심 있게 정부와 인천시에게 요구하고 실행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역구 시의원, 구의원 등을 통해 매일 실시간으로 검단 신도시 시민들께 보고하는 시민 비서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신동근 같은 군림하는 국회의원은 검단에 필요 없습니다. 그 주변 세력도 함께 이번 총선에서 물러났으면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좋은 검단 일꾼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청라 중심에서 검단 중심 사업으로. 와, 멋진 글 올려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인천이 있고 서구가 있습니다. 서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라뱃길이 쫙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검단구가 됩니다. 근데 검단구면은 구청장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생기겠죠. 그냥 저도 지금 주안에 살고 있는데 주안에 뭐 누가 정치 국회의원이고 그런 것도 모릅니다. 잘 관심도 없고요. 근데 그 투표를 할 때 이
뽑는 거를 신중하게 뽑아야지 이 검단구의 발전이 어디로 갈지 향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뛰어난 일꾼이 검단구청장, 그 다음에 검단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지 검단구가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일 뜨거운 이슈가 요 서울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주변에 뭐 하남, 성남, 뭐 과천, 뭐 이런 데 막 부천, 막 이렇게 시흥 이런 데 있는데 김포시는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요. 여기 서울 편입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김포시가 지금 현 상태로 서울시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럼 뭐 집값이 오를 거다 그래서 서울시 김포구라 그래가지고 집값이 오를 거라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지금 내놨던 집을 팔라고 내놨던 매물이 싹 사라졌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를까요? 제가 보기엔 많이 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요 강남 3구 여기 뭐 용산 요쪽이 집값이 비싸지 요 변두리는 별로 안 비싸요. 요 변두리는 교통도 안 좋고 그럼 여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중심지 강남 중심지보다 엄청나게 먼 김포가 서울시 됐다고 갑자기 집값이 오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도 지금 김포 골드라인 하나 있는데 그거 갖고 교통 불편해지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집값이 오를까요? 집값은 최고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입지. 서울시 편입이 아니라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지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그냥 생뚱맞게 서울시 김포구 됐다고 여기 집값이 갑자기 확 오를까요? 안 오릅니다. 김포 골드라인 말고 서울 5호선, 서울 9호선 막 이렇게 들어가고 교통도 좋아지고 막 서울의 접근성 GTX-D가 강남을 거쳐서 하남까지 간다. 그래서 강남까지 30분에 갈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오르겠죠. 오르기 시작하겠죠.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서울의 강남 3구까지는 못 가더라도 서울 변두리 가격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5호선, 9호선 김포 검단 연장. 올해 들어서 김포의 화력이 대단합니다. 김포 골드라인 문제가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이 들썩들썩합니다. 이 김포 골드라인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연일 뉴스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은 여기 지도에 보면은 방화 차량 기지에서 서울 5호선을 이렇게 한다고 하죠. 가는데 인천 9호선이 아니 서울 9호선이 개화 차량 기지로 이전을 하면서 요 9호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공항철도랑 이렇게 연결되려고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서울 5호선하고 요만큼만 연결을 하면은 여기서 요만큼만 연결을 하면은 같이 공통으로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뭐가 편리하냐? 김포랑 검단이랑 이렇게 서울로 가려고 나오다가 여기서 5호선으로 가든가 9호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공사 구간이 서울 5호선 공사하고 요만큼 1점 몇 킬로만 연결을 하면은 9호선까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항철도랑 직결이 되면 더 좋겠죠. 9호선이 공항철도 직결이 지금 다 완공해 놓고 20년 넘게 지금 23년간인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노선이냐면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그냥 쭉 앉아서 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검단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인천 1호선 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공항철도 갈아탔든가 9호선을 타고 환승 없이 강남까지 쭉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래서 9호선도 지금, 근데 이제 5호선이 되잖아요? 5호선이 되면은 요만큼만 연결하면 5호선하고 같이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의원 측이 제시한 지하철 연장사업 계획, 사업은 양촌읍, 누산리, 하성명, 봉성리 일대에 약 5만 5천 평방미터, 약 16만 7천 평의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 차량기지를 건설하고 방화, 누산까지 총 25.25km의 지하철 노선을 조성, 5호선 연장 23.83km, 9호선 연장 1.42km. 그러니까 9호선은 1.42km만 하면은 5호선하고 같이 연결해서 쓴다 이거죠. 해풍무역, 검단역, 장기역, 누산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철호 의원실 제공. 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연장 사업은 양촌읍, 누산리, 하성면, 봉성리 일대에 약 55만 평방미터, 약 16만 7천 평의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 차량기지를 건설하고 방화, 누산까지 총 25.25km의 지하철 노선을 조성, 해풍무역, 검단역, 장기역, 누산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골드라인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와, 이거 아이디어가 참 대단합니다. 출퇴근 지하철 의자 싹 없앤다는데 지옥철에서 해방되나.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좌석이 아예 없는 객차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다가 임산부나 노약자 진짜 급한 분들은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의자를 이렇게 싹 펴가지고 비상용으로 앉을 수 있는 거, 요거를 몇 개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 칸마다 이렇게 출입문이 있는데, 요거를 개방을 시켜놓고, 지금 김포 골드라인이 문제가 뭐냐면, 전철 노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플랫폼, 사람들이 이렇게 전철 타려고 기다리는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플랫폼이 있으면, 여기에 전철이 쓰는 게 한 량, 두 량밖에 못 쓴답니다. 조그만 전철에도, 이 경량 전철입니다. 이 중간급만 해도, 이 전철에 한 5배 막 이렇게 많이 탑니다. 그리고 큰 전철은 더 많이 타고요. 근데 이게 조금밖에 못 타는 전철인데다가 이 플랫폼을 사람들이 타는 이렇게 전철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문이 있지 않습니까? 문. 이 전철 하나에 큰 거는 문이 막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조그만 전철이라 문이 이렇게 2개씩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서만 이렇게 탔다 내렸다 하니까 2량밖에 못 만든다 이겁니다.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하 파가지고 이렇게 사람 타는 데를 요만하게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막 사람들이 막 여기 에스컬레이터까지 쭉 줄 서가지고 난리라고 하죠. 계단까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뉴스를 듣다 보니까 이 플랫폼은 못 늘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경량 전철 2량밖에 못 가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여기를 전철을 이렇게 4량으로 가는 겁니다. 4량으로 가고, 여기 금방 내릴 사람들은 여기서 서서 가고, 여기 노약자 앉아서 이렇게 널널하게 갈 사람은 가다가, 내릴 때 되면 일로 내려서 여기 문만 열리는 겁니다, 여기 문만. 그래서 이게 타서 출퇴근 시간에 여기 혼잡하니까 쭉 들어가 있다가 자기가 내릴 때 되면 일로 와가지고 내리고,
그러면은 이 저 2배로 인원을 실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지. 물론 뭐 불편하겠죠. 근데 지금 막 실시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이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또 안 좋은 면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희 아파트도 입주민이 1,500명이 넘으니까 1,500가구가 넘으니까 뭐 생뚱맞은 질문을 해도 전문가 못지않은 분이 금방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입주민 카페 그 단톡방 들어가 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저 전문가 못지않은 분이 나와서 말을 해주시네요. 안 그래도 최대 하중을 거의 채우거나 초과하는 수준으로 운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의자를 더 떼서 운행한다면 너무 위험합니다. 차량에는 공기관이 있고 또 에어 스프링이 있습니다. 중량에 따라 열차의 높낮이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많이 타면 공기가 허용 폼이 외로 빠져 비상제동이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물어보니 퇴근 시간대 공항에서 사람이 한 번에 많이 타면 비상제동이 체결되어 공기가 허용 범위 내로 차기 전까지 차가 출발하지 않고 있다가 다 채워지면 비상제동을 해제하고 출발한다고 하네요. 여튼 열차에는 최대 탑승 중량이 있고 현재도 아슬아슬하게 운행하고 있는데 의자까지 떼서 꽉꽉 채워 태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비상시에 비상제동을 썼을 때도 승객이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제동거리가 늘어날 것이고 또 그렇게 빡빡하게 태워서 운행하다가 비상제동이 걸린다면 제동을 평소보다 더 세게 잡을 텐데 열차 안에 승객들이 넘어진다면 열차 안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개통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운영사나 시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그렇다고 봅니다. 답은 5호선 연장입니다. 휴.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말 많던 검로프 삼식이 먹으러 왔어요. 이런 글입니다. 제가 작년에 4월 달에 아파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입주가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1년 2개월. 그러면 이제 입주가 되는데 저도 평생 아파트에 한 번도 못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파트 입주 얘기만 나오면 설레는데요. 근데 이게 여기 검로프는 아파트 단지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 102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상가가 이제 크게 들어서죠. 그리고 여기 우리 아파트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그 다음에 제일풍경채 1차, 그 다음에 우물인 크레스원, 여기가 역세권인데요. 이렇게 역세권이 됩니다. 근데 여기 상가에 뭐 식당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사실 골라 먹으면 돼요. 이거 부러울 것도 없는데 골라 먹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아파트 안에 들어 있는 거랑은 또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 하나 아파트에 식당을 하기가 좀 꺼려진다. 그러면은 요 세 아파트 단지 중심에 하나 딱 생겨가지고 쓰레빠 끌고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쭉 걸어가면 내 단지 안에서 먹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당이 하나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날 가서 먹지는 않겠죠. 이제 비싸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리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사서 먹는 게 별로 건강에 안 좋답니다. 살도 많이 찌고. 그래서 건강식품만으로 집에서 해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식당밥은 조미료 같은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맛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미료를 많이 씁니다.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하여튼 검로프의 식사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게 삼계탕 같아요. 삼계탕. 그리고 이거는
꽈배기 저기 도넛